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5일 금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 공제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14일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한미 경제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해왔습니다. 자동차 업체 포드가 미국에서 후방 카메라 결함이 있는 차량을 제때 리콜하지 않은 문제로 최대 1억 6,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레바논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맹폭이 잦아들지 않는 와중에 휴전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14일 보도했습니다. 40세 이후 신체 활동량을 전체 인구 상위 25% 수준으로 늘리면 기대 수명이 5년 이상 길어지고 활동량이 하위 25%인 사람이 활동량을 상위 25%만큼 늘리면 기대 수명이 11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 당뇨병 환자 수가 1990년에 4배로 증가해서 8억여 명에 이른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지난 9일 시카고 다운타운에 위치한 사이언스 뮤지엄에서 연례 국제트리 전시 행사가 열린 가운데 시카고 소재 무궁화 노인 아파트 공작반 어르신들이 올해도 한국 전통 트리를 장식하며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시카고 문인협회 회원들이 지난 11일 9일 목요일 11월 원래회를 가졌습니다. 매년 1,300만 명이 찾는 프랑스 파리의 관광명소 놀트르담 성당이 2019년 4월 화재 이후 5년 만에 대중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1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1년 넘게 복역한 아르메니아계 이란인 목사가 국제기독단체들의 항의로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에서 최근 석방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 공제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IRA를 자주 비판해왔으며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화를 끝내겠다고 거듭 공약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팀 구성원들은 의회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도 세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적용하면 민주당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 앞서 바이든 정부에서 민주당이 IRA를 통과시킬 때도 이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전기차 세액 공제가 폐지되면 이미 전기차 판매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 공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한미 경제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14일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일본과 중국과 한국,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으며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것입니다. 자동차 업체 포드가 미국에서 후방 카메라 결함이 있는 차량을 제때 리콜하지 않은 문제로 최대 1억 6,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안전국은 포드사가 후방 카메라 결함이 있는 차량의 리콜을 너무 느리게 진행했다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는 NHTSA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액수입니다. 포드사는 과징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레바논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맹폭이 잦아들지 않는 와중에 휴전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지난 14일 이스라엘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쪽 근교에 있는 헤즈볼라 근거지들을 겨냥해서 이날까지 사흘째 고강도 폭격을 퍼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히에라고 불리는 지역에서는 폭격으로 건물 5채가 파괴됐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제트 전투기 폭격의 목표물이 헤즈볼라의 무기 창고와 군사본부 등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이 전한 현지 당국 발표와 레바논 국영 뉴스 통신사에 따르면 레바논 동부 바알베크에서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20명 이상이 사망했고 남부 레바논 마을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11명이 사망했습니다. 40세 이후 신체 활동량을 전체 인구 상위 25% 수준으로 늘리면 기대 수명이 5년 이상 길어지고 활동량이 하위 25%인 사람이 활동량을 상위 25%만큼 늘리면 기대 수명이 11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그리피스대 연구팀은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에서 미국의 40세 이상 국민의 신체 활동 추적 데이터와 국립보건통계센터의 사망자 데이터를 이용한 모델 연구에서 이 같은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신체 활동 수준이 낮으면 심장질환, 뇌졸중 등 질병과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특정 집단이나 국가에서 신체 활동 수준이 낮으면 수명이 얼마나 단축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분석 결과 모든 40대가 시속 4.8km 속도로 매일 160분 이상 걸을 경우 기대 수명은 78.6세에서 84세로 5.4년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하루 걷는 시간이 50분 정도로 신체 활동이 가장 적은 하위 25%인 사람이 걷는 시간을 상위 25% 수준으로 늘릴 경우 기대 수명은 10년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계 당뇨병 환자 수가 1990년에 4배로 증가해 8억여 명에 이른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 14일 보도했습니다. WHO는 보도자료를 통해 1990년 이후 비만 증가와 건강에 해로운 음식의 소비 확대, 신체 활동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요인 등으로 인해서 당뇨병 환자가 놀라울 정도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30여 년 사이 당뇨병 환자 수가 4배 이상 증가했을 뿐만이 아니라 당뇨병 유병률도 7%에서 14%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당뇨병 환자 8억여 명 가운데 치료를 받지 못하는 30세 이상 성인의 수는 1990년에 3.5배 증가한 4억 5천만여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카고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9일 시카고 다운타운에 위치한 사이언스 뮤지엄에서 연례 국제트리 전시 행사가 열린 가운데 시카고 소재 무공화 노인 아파트 공작반 어르신들이 올해도 한국 전통 트리를 장식하며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김경자 아트 강사가 이끄는 공작반의 어르신들은 해마다 행사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전통 장식물을 전시하며 현장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60여 개국이 참여하는 사이언스 뮤지엄의 트리 전시는 각국의 문화와 전통을 담은 트리 장식으로도 유명합니다. 무궁화 아파트 공작반의 김경자 선생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저는 무궁아파트 김경자라고 하는데요. 옛날같이 이렇게 화면으로 볼 수는 없지만 좋은 프로그램에 뭐 여러 가지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무궁아파트 공작반에서요. 1년에 한 번 세계적인 추리를 전시하거든요. 저 사이언스 뮤지엄에서. 그래 저희가 어르신들과 같이 저번 전통적인 한국 추리를 설치를 하였답니다. 이번에 해마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데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많이 되죠. 그리고 요번에는 이거 설치하면서 처음으로 저희 공작반 어르신들께서 한복을 입고 오픈하는 날 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한국을 더욱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적적하게 혼자 외롭게 사시는 이제 어르신들도 많잖아요. 노인 아파트에. 근데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이렇게 재미있는 것도 만들고 재미있는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굉장히 뜻깊을 것 같아요. 기분도 많이 좋으시죠? 그러면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저희가 모이는데요. 어르신께서 그 시간만 기다려요. 그래도 모이면은 뭐 차도 한 잔씩 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또 이거는 이렇게 접고 저렇게 접어 그러니까는 손도 놀리니까 치매 방지도 좋고요. 그렇게 시간을 잘 보내고 있어요. 네. 시카고 문인협회 회원들이 지난 9일 목요일 11월 원래회를 열었습니다. 문인회는 원래회를 통해 회원들이 한국 문단에서 받은 문학상 수상 소식과 함께 최근 발표한 작품 활동들을 소개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의 창작 활동은 물론 시카고 한인사회의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잡기 위해 앞으로도 활발한 문학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매년 1,300만 명이 찾는 프랑스 파리의 관광 명소 놀트르담 성당이 2019년 4월 화재 이후 5년 만에 대중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파리 대주교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트르담 성당의 복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는 12월 7일 다시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86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노트르담 성당은 프랑스어로 성모 마리아란 뜻을 지니고 있으며 2019년 4월 보수 공사 중 화재가 발생해 96m의 첨탑이 무너지고 목조 지붕이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1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1년 넘게 복역한 이란인 목사가 국제 기독 단체들의 항의로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에서 최근 석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9월 수감됐던 아누샤반 아베디안 목사는 지난 9월 24일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석방되기 전 순교자의 소리, 오픈도어 선교회, 중동 컨선, 바나바 에이드는 그의 사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며 석방을 촉구해온 바 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오전 중에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차차 개겠습니다. 오랜만에 화창하고 맑은 날씨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6도, 밤 최저 기온 48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매일 여러분이 어딘가를 갈 때 무엇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나요? 사랑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친구가 있고 선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외롭지 않고 정의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함께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또 자비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곳곳마다 화평이 있고 진실함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기쁨이 넘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거짓말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불신이 있고 사리사욕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원망, 불평이 있고 차별과 편견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불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시길 바랄게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